2027년쯤이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이 될 거다.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27년, 28년 사이에는 세종 집무실이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보게 된다. 이게 팩트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되는 그날까지 행정수도 소식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를 하죠. 많은 분들이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세종 사람들은 왜 세종으로 안 오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용산에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세종시로 내려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타운홀 미팅 때도 자기는 한 말은 지킨다, 세종 집무실로 최대한 빨리 내려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것은 일단 공간이 만들어져야만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안 내려올 거다,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해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최종 종착역은 세종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전 타운홀 미팅 때 워딩입니다. 세종으로 언제 갈까요?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세종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완전히 이전하는 그건 헌법 개정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충청으로 이전하자, 세종을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위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서 그래도 마음대로 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2집무실을 짓는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의 의사당을 짓자,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를 저희가 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넘고 혹시 어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옮겨올 수 있냐, 완전히 와라, 이거는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전 타운홀 미팅 때도 얘기하잖아요.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짓는 거는 자기 소관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약속대로 지키겠다. 하지만 완전 이전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합니다. 위헌 판결 난 것을 뒤집을 만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세종특별법을 통해서 위헌 판결을 해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시즌을 26년 상반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지방선거 전에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위헌 시비를 걸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27년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완성이 되죠. 행복청에서 발표했죠. 정치 일정 무관하게 27년 대통령 제 임무실 세종에 완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상징구역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 집무실, 세종에서 온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무실, 비서관, 관저, 경호동, 영빈관, 이렇게 대통령이 집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한 시설들은 27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청의 발표거든요. 좀 늦어진다면 28년 정도까지 되겠죠. 28년에는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27년, 28년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선거 공약입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 이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위헌 판결 받는 것을 해지를 해야만이 완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2집무실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내가 얘기한 거는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워딩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이 됐잖아요. 국회이사당은 956억, 대통령 집무실은 240억이 배정이 돼 있고 기타 등등 행복청에서 국가상징구역을 꾸미기 위한 이런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2888억 26 예산으로 행복청이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이 되면 이삿짐을 싸게 된다. 123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세종 집무실 관저 포함 임기 내 건립이 들어가 있다. 집무실 준공 목표도 대통령 임기 중인 27년으로 앞당겼다. 제2 집무실로 부르던 명칭까지 세종 집무실로 변경해 부분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을 시사했다. 국가상징구역의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차원이라는데 실질적인 수도 이전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4개의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어 있잖아요. 병합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방선거 즈음에서 이게 굉장히 공론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집값 상승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5극 3특, 수도권 1극으로는 안 된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300개 정도죠. 300개를 다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겠다는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자 서울 수도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 잡기 어렵다. 분산시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조용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집무실은 신속 추진 방침에 따라 9월 국제설계공모를 한 데 이어 현재 당선작 선정 단계다. 시민들이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를 놓고 선호를 가리는 국민참여 투표 2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은 2030년까지 준공 목표인데 대통령 집무실, 집무를 볼 수 있는 이 공간은 27년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버리고 완전하게 이전하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제2집무실, 세종집무실은 27년까지 해서 내려오겠다고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 안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단 세종집무실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준공이 되면 힘 자체가 세종에 실리게 되는 거죠. 이 위헌 시비만 없어지게 된다면 완전하게 세종이 행정수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걸 헷갈려 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제대로 아셔가지고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거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종 사람들마저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집무실은 27년쯤에 완공이 됩니다. 좀 늦어지면 28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7년, 28년 사이에 완공이 되면 세종 집무실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집무도 보고 세종에도 집무도 보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헌 시비만 끝나게 된다면 전격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용산은 지금 보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달릴 수 있는 일인데 용산에서 계속 대통령 집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 행정기관들이 세종에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런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화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세종으로 옮겨가지고 이 비용을 아끼는 것이 나은 거지. 저희 뇌피셜입니다만은 26년에 세종에 대한 특별법들을 병합해서 본회의 올려서 통과시키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고 위헌 심판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받는 기간이 길어봐야 1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27년 중반 정도 되겠죠. 27년 내에는 가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부 결정 나는 거와 상관없이 세종 집무실은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종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다고 이제 헌재에서 판결되게 되면은 전격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청와대와 세종 집무실 양쪽에서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되겠죠. 세종 쪽에서는. 그리고 제가 28년 정도의 집무실을 이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8
28년 4월 정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28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27년에 세종 집무실이 완공 목표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또 설계라는 게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 추진하는 것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하긴 하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위헌 시비도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28년 4월에 총선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적어도 28년 4월 이후에는 세종 집무실로 이사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세스가 딱딱딱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 집무실만 완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세종에서 집무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거, 이번에 병합되게 되면은 사법부 이전까지 세종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고무적이고요. 31년에는 지방법원이 완공 목표고 33년은 국회의사당이 준공 목표잖아요. 국가상징구역이 건설되면서 집무실하고 국회의사당을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일부가 완성이 돼서 집무가 가능한 그런 상임위원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완공이 다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사례를 보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다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차례차례 집무를 볼 정도로 준공이 되면 일단 먼저 내려오서 집무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종시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행정기관 대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훨씬 더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우리 개연성들을 세종 시민이 알고 이렇게 퍼뜨려야 됩니다. 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심지어 세종에 있는 사람들조차 카드라 통신 그리고 이상한 말에 속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실천율이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내가 한 말은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 집무실, 국회의사당은 임기 내에 내가 빨리 임기 내에 완성시키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위헌심이 난 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이재명 안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을 써먹는 거 괜찮은 겁니다. 세종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종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최대한 그 활용 당해야 됩니다. 활용 당하는 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이 두 개 있는 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2집무실이 아니고 정말로 완전한 행정수도를 위한 유일한 대통령 집무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2027년쯤이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이 될 거다.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27년, 28년 사이에는 세종 집무실이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보게 된다. 이게 팩트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상한 얘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집무실이 완성이 되고 계획대로 국회의사당이 지어지면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부가 세종에 딱 자리 잡아서 완전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좀 경기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앞으로 세종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룰 것이고요. 5년 후면은 정말 지각 변동을 할 곳이 바로 세종시라는 것,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때가 되면 부동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기관이 내려오는 그 주인은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는 정말 이리 차가운 겨울이 올지 상상도 못하고 한겨울에는 한여름을 사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완성된 행정수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서울 강남 근처에 몰려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생겨난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2028년 정도 되면 정말 서울의 큰손들이 세종 주위의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는 어마어마한 그 약족의 땅이면서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죠. 3년 정도 지나면은 행정수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시비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오늘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27년 8년도에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도 헷갈려 합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28년 이후에 부동산을 파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